안녕하세요. 2023년 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어제에 이어서 농약 이야기 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카디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약이죠. 이 카디스하고 이 카디스 한 가지만 설명하면 또 혹시나 또 오해 소지도 있고 해서 뭐 특정 회사 밀어주기 아니냐라는 오해 소지 있고 해서 제가 한 가지 더해서 두 가지 설명드리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제 텃밭이나 주말 농장 이렇게 다양한 작물을 심은 상태에서 이 농약 종류를 좀 다양하게 다 사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두 가지 사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이 없을까? 그런 약에 맞는 농약을 제가 추천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농약은 다 그 장단점이 있어요. 신이 인간에게 능력을 줄 때 그 모든 것을 주지 않듯이 이 농약도 마찬가지다. 특정한 효능이 있고 약해가 없고 이런 부분이 좋은데, 단 물론 모든 약이 또 사용 못하는 작물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카디스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그 흰가루병이라든지 뭐 균핵병 이런 각종 그런 병에 좋지만은 한 가지 단점은 뭐냐, 탄저에 등록된 게 없다. 또 이런 그 산림군 같은 경우는 또 다양한 작목, 다양한 그 농약에 등록되어 있지만은 그 텃밭에 주로 이용하는 그 우리가 먹는 토마토 이런 부분은 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먼저 카디스부터 하면서 작물보 지침서 잠시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디스, 여기 참 재밌는 약인데요. 최근에 이게 신물질입니다. 최근에 이게 보시면 지침서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이게 적용 작물이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넘는데 보시면 그 여기 나오네요. 요 카복사마이드계의 신물질 살균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숙식산 탈수소효소 저해제로 다양한 병원균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그 포자의 침입 및 발화를 억제하여 균사의 생육을 저해하므로 예방과 치료 효과가 동시에 발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잠깐 제가 작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참고로 재밌는 것은 요 그 플룩사피록사드 요 원재 가지고 과립도 있습니다. 그 과립 훈연제, 즉 하우스에, 온실이나 하우스에 그 연기를 발생해서 훈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곰팡이, 흰가루병 이렇게 잡는 이런 약도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하면 특히 이제 그 수학기 때 가서는 약치 곤란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훈연, 문을 닫아놓고 연기로 이렇게 잡는 그런 방법도 있다. 발병주 7일 간격으로 훈연 치료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오늘 드릴 요 카디스는 요 액상인데요. 역시나 사용 방법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흔들어서 사용한다. 그리고 대체로 사용량은 뭐 작물마다 차이가 나는데 5 내지 10ml, 보통 5ml입니다. 5ml. 예. 그리고 그 토양 처리하고 이럴 때는 좀 10ml, 이렇게 마늘의 종구 침지 처리할 때 이럴 때는 40ml, 즉 500백을 해가지고 30분 담그면 됩니다. 마늘 심을 때 이 물 한 말당 40ml 넣어가지고 30분 담그면, 이제 마늘 같은 경우는 껍질이 있잖아요. 그 종피락하죠. 예, 껍질이 있어가지고 바로 그 분이 칠해서는 효과가 떨어지는데, 그럴 경우에 하시면 이렇게 흑색 균핵 썩은병 같이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역시나 다른 약과 마찬가지로 이런 적용 병에 대해서 사용 방법은 어떤 것은 그 분무 처리하고 어떤 것은 또 토양에 처리하는 그런 간주 처리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된 작물을 잘 보시고 이것이 관주 처리인지 그 토양에 간주 처리인지 아니면 그 경립 처리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등록은 100여 가지가 넘는데 자세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의 주의사항인데, 보시면 그 보자, 여기 보면 오이
수박, 참외 이게 밥가루잖아요. 호박 마찬가지고 흰가루병이 등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다? 보시다시피 관주 처리한다. 관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아주 어릴 때는 이 밥가루 채소에 아주 어릴 때는 사용하면 약해 우려가 있습니다. 요거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여기 보시면 그 오이 같은 경우에 그 등록은 돼 있습니다. 발병 초기로 되어 있는데 아주 어릴 때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시면 뭐 어지간한 거 다 등록되어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먹는 들깨, 배추, 그리고 상추. 그리고 어제 제가 프린트하고 A4를 설명하면서 토마토에는 그 약해 안 한다 말씀드렸는데 이 카디스는 이렇게 토마토도 사용합니다. 토마토의 잿빛 곰팡이라든지 흰가루병, 이 곰팡이병 이런 거 다 사용한다. 즉 두루두루 용도가 대단히 활용도가 대단히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약인데 단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검은별, 즉 흑성병, 그리고 더댕이병, 곰팡이병, 뭐 균핵성형병까지 다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없는 것이 있다. 뭐가 있느냐? 바로 탄저병, 부패병, 이런 과일에 그런 건 없다. 각종 과수도 등록 다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탄저나 부패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오늘 카디스 잠시 설명드리고요. 다시 한번 요점에서 말씀드리보면 카디스에 대해서 이거 다 설명 못하니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설명드리면요. 카디스는 일단은 그 뛰어난 그 침투 이행성 살균제다. 요거 아셔야 되고요. 또 효과가 빠르고 그 약효는 좀 오래 지속됩니다. 특히 카디스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그려볼게요. 이 식물에 잎이 있고 잎이 있는데 약액이 요 정도만 묻었다. 그래도 일이 침투 이행성으로 해가지고 이행이 돼가지고 약효가 있다. 그리고 잎 뒷면에도 한쪽 면만 묻어도 잎 뒷면에도 침달 효과가 있어요. 이거 뒷면에까지 효과가 있다. 이런 탁월한 그런 친달성 이런 부분까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아주 폭넓은 그런 적용 작물 그리고 적용 병에 그래서 다양한 약물에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그 밥가루는 어릴 때 유명기 때는 사용 안 하는 게 좋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금방 설명드렸듯이 아주 강력한 그런 친달 효과 때문에 유효 성분이 그 이행 효과가 있고, 또 약액이 직접 안 묻어도 좀 그 일부만 묻어도 침투 이행성으로 효과가 두루두루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약들도 주말 농장이나 텃밭에 약을 다양하게 사기보다는 이런 거 정도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참 처리 시기는요 아주 다양한 시기에 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특히 이 카디스는 처리 시기가 아주 발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특히 그 꽃이 진 직후에 그럴 때 뭐 배나무나 사과나무 이런 데도 처리도 좋고요. 아주 다양하게 저희들이 처방합니다. 특히 요즘 그 샤인머스켓 초기에 저희들이 처방할 때 이 카디스를 넣어줍니다. 1차 처리할 때 발아기 때 그만큼 효과가 좋다. 라는 말씀을 거듭드려보면서 이번에는 살림꾼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림꾼도 참 다양한 적용 작물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시 이것도 한번 지침서를 한번 펼쳐가지고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 메트코나졸 액상 요거는 트리아졸 계통입니다. 트리아졸 침투 이행성이고요. 침투 이행성 트리아졸 계통. 그리고 상표로는 브랜드명의 살림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살림꾼. 이렇게 사과, 배, 포도, 가수부터 시작해서 고추, 그리고 마늘 역시 관주 처리합니다. 이게 그리고 뭐 감귤, 단감 이렇게 다양한 특히 토마토의 시드름병 요것은 관주입니다. 요거요 살림꾼은 단 요게 이 좋은데 역시나 토마토에
그 관주는 되는데 위에 어릴 때 격려 처리하면 약간 약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요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되고 나머지는 어지간한 작물은 마늘부터 시작해서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배추, 그리고 뭐 각종 과수, 그리고 토용작물, 뭐 산약마, 이파, 망고,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뭐 차나무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 헷갈린 살구, 자두 뭐 이런 거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 범위가 넓다. 양행도 이렇게 넓은데 여기에도 이제 또 주의할 게 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특별한 그 뭐 다양했을 수 있는데요. 다른 거하고 뭐 마찬가지로 약해가 없다고 여기 보시면 뭐 특별한 건 없는데 뭐냐 바로 이거 중복살포 이 트라졸 계통 약이 남는다고. 물론 그 스트로비론 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야기는 뭐 에이플, 프린 다 마찬가지지만은 되도록이면 모든 농약은 처음부터 푸근하게 쳐나가야지 약이 남는다고 중복살포하지 말아라. 그리고 전에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토마토의 경우 정식 50일 즉 5화방 그러니까 어릴 때 말고 좀 컸을 때 그것도 관주 처리해달라. 예, 연면시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거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그 외엔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살림꾼 같은 거, 요 동방아그로서 만든 건데요. 예, 이런 것도 하나 텃밭이나 주말 농장에 두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 사용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살균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이렇게 오늘은 카디스, 살림꾼 이런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작물별로 사실은 처방전, 방제력 이런 것 좀 설명드리면 좋은데요. 그건 좀 고민 중입니다. 제가 그 농협에 있으면서 현직에 있으면서 1년 사용할 약을 다 처방전을 한다는 자체가 물론 실제는 하고 있어요. 농민들 상담하고 처방하고 상담하면서 제 방제력을 만들어서 오실 때마다 약은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1년 방제력을 다 제가 설명하기에는 왠지 조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회사 뭐 미루주기 오해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참 부담이 간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는 의미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제가 현직에 근무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권하기에는 저 역시 부담이 갑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교수님들도 강의할 때 원제명으로 이렇게 농약 상표명으로 설명하지 않고 저는 알아듣기 좀 쉽도록 이렇게 상표명으로 설명하는데 대학 교수님들도 원제명으로 설명하듯이 품목명으로 저 역시 특정 작목을 하나의 제가 사용하고 처방하는 방제력이지만은 작물별 방제력 설명하는 건 좀 부담이 간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약 퇴직 한 3년 남았는데요. 퇴직 이후에 그때는 제가 저보고 욕할 사람 없으니까 부담 없이 제가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한번 그때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제가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갓나무 개화전 방제 제가 추천하는 방제력은 이겁니다. 부분적으로는 제가 시기에 맞춰서 한번 방제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주말 농장이나 텃밭 아니면 작은 규모의 농장 아니면 또 조금 그 큰 규모더라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약 제가 두 가지 설명드리고요. 참 토마토 약에 맞아 하면서요. 자 그러면 토마토에 안전한 건 뭐가 있느냐 두 가지만 더 추천할게요. 제가 카디스 했고요. 어제 뭐 여러 가지 약을 가져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사파이어나 에머넌트 이런 것도 토마토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약을 사용하셔야 되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뭐 다른 거 이렇게 많이 등록되어 있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시면 안 된다. 카디스 같은 경우는 토마토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설명한 딸기도 등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제가 오늘 살균제 이야기 두 번째 얘기하면서 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내일은 제가 살균제 얘기하면서도 또 다른 질문하신 분 계셔가지고 내일은 살충제 중에서 그 샤인머스켓 최근에 핫하죠. 금년에 좀 가격이 많이 다운됐는데 샤인머스켓 포도에 사용할 수 있는 토양 살충제 즉 입절이 된 토양 살충제 한번 누가 좀 소개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별도로 한 번 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살균제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